배당금 영원인데 시총 740조 원. 이 숫자 하나가 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의 심장을 정확히 찌릅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그냥 나스닥을 사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 믿는 미래를 몇 배로 당겨서 사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의 이름이 지금은 AI입니다. 지금 시장은 묘하게 착각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세상은 분명 바뀌고 있고 돈도 실제로 몰리고 있고 기업들도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데 가격만 보면 광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기술이 성공하는 것과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따로 움직였습니다. 튤립은 결국 꽃을 피웠습니다. 철도는 결국 나라를 바꿨습니다. 전기는 결국 생산성을 폭발시켰습니다. 인터넷은 결국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최악의 가격에 사서 최악의 타이밍에 팔고 남의 미래를 자기 계좌로 헌납했습니다. 지금 AI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항상 정답인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QLD, TQQQ 투자자가 제일 위험한 착각은 이겁니다. AI가 맞으면 내 투자도 무조건 맞다. 이게 레버리지와 만나면 맞는 방향으로 가도 계좌가 먼저 죽는 그림이 나옵니다. QLD, TQQQ는 방향성의 정답보다 시간 관리와 변동성 관리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천재가 되기 쉽고 하락장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를 잡고 가겠습니다. AI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맞추려 하지 말고 AI가 버블이든 아니든 내가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자. 그 구조가 있으면 버블이 와도 기회가 되고 버블이 아니어도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분석보다 서사가 먼저 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AI가 모든 걸 바꾼다. 새로운 시대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문장을 근거로 계산을 멈춘다는 겁니다. 버블이 만들어질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중 참여가 폭발합니다. 레버리지가 늘어납니다. 가격이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더 많은 매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될수록 더 오를 것 같다. 튤립이 그랬습니다. 술집에서 선물 거래가 돌아갔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 돌았습니다. 가격이 끝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날부터 아무도 사지 않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철도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말이 투자자를 매료시켰고 높은 배당이라는 달콤함이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자금 경색이 오고 금리가 움직이자 돌려막기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진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철도는 성공했는데 투자자는 망했습니다. 인프라는 남았는데 계좌는 사라졌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았습니다. 광섬유 인프라는 남았습니다. 세상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투자자의 상당수는 그 열매를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미 미래의 전부를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AI도 지금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AI가 유용한가? 유용합니다. AI가 돈이 되는가? 되는 곳도 있고 아직 비용이 더 큰 곳도 많습니다. AI가 모든 기업의 이익을 지금 당장 폭발시키는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차가 버블을 만듭니다. 기술은 빠르게 보이는데 현금 흐름은 느리게 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의 상상력이 주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QLD, TQQQ 투자자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AI가 버블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국면의 나스닥을 레버리지로 사고 있는가? 이걸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나스닥은 결국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실적, 금리. AI는 실적의 기대를 올리고 금리는 그 기대의 가격표를 깎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멀리 있는 미래는 싸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멀리 있는 미래는 비싸집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QLD, TQQQ에서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AI 생산성 쇼크가 현실이 되면서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금리는 완만하게 내려가거나 안정되고 나스닥은 고평가처럼 보여도 더 가는 길. 둘째, AI는 맞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되면서 멀티플이 눌리고 지수는 횡보하거나 큰 조정을 여러 번 겪는 길. 셋째, AI 기대가 너무 앞서가서 투자가 과열되고 일부 기업의 매출이 기대를 못 따라오고 서사가 깨지는 순간 급락으로 밸류에이션 리셋이 오는 길. 이 셋 중 무엇이 오든 QLD, TQQQ 투자자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빠질 때는 팔고
그 다음에 회복하면 다시 삽니다. 이 패턴이 레버리지에서 계좌를 녹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예측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아니라 규칙으로 버팁니다. 제가 제안하는 QLD, TQQQ 생존 규칙은 딱 4줄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비중은 내 인생을 흔들지 않을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둘째, 매수는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구간을 나눕니다. 셋째, 상승장에서는 일부를 반드시 현금화해 다음 하락의 탄약을 만듭니다. 넷째,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째에서 이미 실패합니다. QLD, TQQQ가 오를 때 계좌가 빨리 커지니까 비중이 계속 커집니다. 그 순간부터 레버리지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락이 오면 내 삶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QLD와 TQQQ의 차이를 분명히 잡고 가셔야 합니다. QLD는 레버리지의 체감이 강하지만 TQQQ보다 숨 쉴 공간이 넓습니다. TQQQ는 속도가 더 빠른 대신 실수의 대가도 더 빠릅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버블을 구분하는 현실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몇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입니다. 첫째, 상장 러시가 시작됩니다. 아직 돈 못 버는 회사들이 상장하고 시장에서는 미래만 팔아도 돈이 되는 분위기가 됩니다. 둘째, 신규 투자자 유입이 폭발합니다. 누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안 하던 사람까지 그 종목을 압니다. 셋째, 레버리지가 생활이 됩니다. 빚을 내서 하는 게 당연해지고 수익 인증이 유행이 됩니다. 넷째, 사업의 실체보다 서사가 먼저 팔립니다. 데모는 화려한데 수익 모델은 흐립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완성된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다섯째, 비판이 조롱이 됩니다. 비싸다는 말이 나오면 구시대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서 중요한 건 AI가 쓸모없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빨리 달려서 미래의 이익을 먼저 다 당겨먹는 구간이 오면 그때는 잠깐 숨을 고르는 조정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제 QLD, TQQQ를 어떻게 운영할지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레버리지는 한 번에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구간을 나눠서 평균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스닥이 강세 추세일 때 무작정 풀매수하지 않습니다. 기본 포지션만 잡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올 때마다 정해둔 비율로만 추가합니다. 이때 추가 매수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지표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씁니다. 현물지수 기준으로 21선, 61선, 121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서 하회하면 분할 매수, 회복하면 일부 익절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웁니다.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하냐면 QLD, TQQQ는 조정이 오면 생각보다 깊게 옵니다. 그리고 회복도 빠르게 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깊게 빠질 때는 바닥이라고 못 믿고 회복할 때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삽니다. 규칙이 없으면 매수는 늘 늦고 매도는 늘 빠릅니다. 상승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분 익절입니다. 이건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강점은 폭락장에서 드러납니다. 정확히는 폭락 이후에 반등장에서 드러납니다. 그 반등을 잡으려면 폭락장에서 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승장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이때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전고점 부근에 오면 일정 비율을 덜어낸다. 예를 들어 보유 물량의 30%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감정이 덜 개입합니다. 그리고 덜어낸 돈의 일부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서 다음 조정 때 다시 투입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AI가 진짜든 버블이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진짜면 계속 타고 가고 버블이면 현금으로 더 싸게 다시 주워 담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빈 위에 레버리지를 또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진을 쓰거나 대출로 레버리지를 사거나 이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내 삶의 리스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투자 판단이 아니라 생존 판단이 됩니다. 그건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그럼 AI가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는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건 화려한 뉴스보다 현금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기업들이 AI로 이익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비용만 늘고 있는지 AI에 쓰는 투자 대비 매출이 늘고 있는지 클라우드와 반도체 수요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인력과 시간을 줄여서 마진을 올리고 있는지 이런 게 쌓이면
그때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당화됩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가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AI 투자만 늘어나는데 실적 가이던스는 기대를 못 따라옵니다.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투자는 폭발하는데 단가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경쟁이 심해져서 모두가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면 서사가 흔들립니다. 서사가 흔들리면 QLD, TQQQ는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QLD, TQQQ 들고 있는데 팔아야 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중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비중이 과합니다. 내가 하락이 오면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면 구조가 약합니다. 내가 아무 기준 없이 오르면 사고 빠지면 팔고 있으면 규칙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매도 여부가 아니라 구조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QLD가 좋습니까? TQQQ가 좋습니까? 둘 다 도구입니다. 내 성향과 계좌 크기와 하락을 버틸 체력이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TQQQ만 고집할 이유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QLD만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장 국면과 내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는 게 프로의 방식입니다. 버블이면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전략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더 오를 수 있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꼭지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비중을 정해두고 그 현금은 특정 구간에서만 투입한다. 이렇게 정하면 기다림이 전략이 됩니다. AI가 버블이 터져도 결국 승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존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폭락이 오면 어디서 사야 합니까? 정확한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구간은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완전히 꺾이고 뉴스가 공포로 도배되고 좋은 회사도 같이 던져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그때도 더 빠질 수 있지만 그 구간이 레버리지 투자자의 진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 넣으면 틀려도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AI의 미래는 결국 실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미래를 과속으로 가격에 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과속 구간에서 QLD, TQQQ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가장 빠르게 다시 반등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겁니다. AI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로 참여할 거면 내가 버블을 만나도 안 죽는 구조를 만들고 들어가십시오. 그 구조가 있으면 AI가 진짜일 때는 끝까지 가져갈 수 있고 AI가 거품일 때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해야 하는 것은 AI라는 단어가 아니라 당신의 규칙입니다. 규칙이 있는 사람만 광기 속에서 돈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